첫 번째는 정황을 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간을 당한 사람이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 사실을 포함하여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 이거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 싸움으로 생긴 상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함께 상해로 고소한 경우,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긴 정도였는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 차연금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이 액수를 부풀려서 고소하는 경우, 다음으로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명 잘못 적었다고 무고죄로 처벌을 한다면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권리행사 방해나 횡령을 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세 번째는 신고 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 시에 처벌이 불가능한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범죄 사실이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신고 사실이 친거죄로 고소기관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신고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이는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고, 무고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즉 용도 사기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단순 차용 사기로 고소했을 경우입니다.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면서 허위의 용도 사실을 기재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인 자신이 피고소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만을 고소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신고한 사실이 진실일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고소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면 법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인 경우,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